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한때 튀르키의 영웅, 튀르키의 보석이라 불리던 선수였지만 바르셀로나 이적 후 잦은 구설수에 오르며 몰락해버린 아르다 투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아르다 투란은 과거 라리가 최고의 측면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으로 꼽혔을 정도로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게오르기 하지를 똑 닮았다고 하여 제2의 하지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기동성과 테크닉이 좋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센스가 매우 뛰어난 다재다능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테크닉이 뛰어난 라리가 내에서도 눈에 띌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잘했던 선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는 튀르키예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엘리트로 일찍이 튀르키예 신성이라 불리며 장차 튀르키예 축구를 이끌어 나갈 보석 같은 존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갈라타사라이를 이끄던 게오르기 하지 감독이 어린 투란을 보고 엄청난 극찬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2004년 그는 큰 기대를 받으며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후 07-08 시즌엔 리그에서만 7골 12도움을 기록, 팀의 리그와 컵대회 더블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듯 폼이 올라와 있던 투란은 시즌이 끝나고 나선 유로대에서 무려 2골이나 터뜨리며 튀르키예 4강 돌풍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 나이가 21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3년 연속 튀르키예 리그 올해 선수에 선정되고 2년 연속 도움왕에 등극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빅클럽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죠. 10-11 시즌에는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2011년 그의 잠재성을 믿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튀르키예 선수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약 265억 원을 갱신하며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투란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데뷔 시즌의 유로파리그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며 팔카오와 함께 팀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코파델레이컵과 슈퍼컵 우승, 13-14 시즌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했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투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돌격대장, 꼬마의 에이스라고 불렸습니다. 활약에 비해 공격 포인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라리가 최고의 측면 플레이메이커란 호평을 받았을 정도로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첼시와 바르셀로나가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란은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을 택했습니다. 투란의 이적료는 무려 약 422억 원에 계약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등번호는 페드로가 달았던 7번을 부여받았죠. 이적료와 등번호만 보아도 바르셀로나가 그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투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비추어 봤을 때 득점을 노리기보단 움직임과 패스로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능한 선수인 만큼 메시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비가 팀을 떠나면서 발생한 중원의 공백을 그를 통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때부터 투란의 커리어가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란은 바르셀로나 구단의 이적금지 징계로 2016년 1월까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엔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로 인해 대부분의 팬들은 그가 친정팀인 갈라타사라이로 단기 임대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는 임대를 떠나지 않고 바르셀로나에 잔류했습니다. 약 6개월이라는 공백을 친선전이나 훈련을 통해 기량을 유지해야 했는데요. 이는 그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투란은 실전 경험이 떨어지며 컨디션도 함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컨디션이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 시즌간 그의 성적은 전체 25경기 2골 4도움, 그의 명성에 비해선 상당히 아쉬운 활약이었습니다. 16-17 시즌에는 전체 30경기 13골 7도움을 기록하며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경기력이 떨어지고 말았고 발베르데 감독 체제에선 완전히 전력이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듯 힘든 시기를 보내던 투란은 경기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A매치가 끝나고 이동 중이던 기내에서 자국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한 튀르키예 기자가 과거 유로대회가 끝난 후 투란이 보너스 문제로 축구협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란은 이 보도에 대해 이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내에서 그를 발견하고 언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투란이 기자의 멱살을 잡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동료들이 말리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에 전말이 밝혀지면서 투란은 튀르키예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튀르키예 대표팀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투란은 튀르키예 대표팀의 새 사령탑 루체스쿠 감독의 간절한 요청으로 2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A매치 출전 100경기를 채우며 센츄리 클럽 가입에도 성공했죠.
다시 돌아와서 바르셀로나는 전력의 자원이면서 구설수에 오른 누네까지 투란을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적을 문의하는 팀이 없어 이적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1년의 사건들과 부상이 겹치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투란은 2018년 1월 마침내 튀르키예 클럽 바샥세이르와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긴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데뷔 전 데뷔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투란은 또다시 사고를 일으키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경기 중 심판을 밀치고 위협하는 행동으로 무려 16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징계를 부여받은 것이었죠.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고를 또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투란은 이스탄불의 한 클럽에서 유명 가수의 아내에게 접근했다가 그 모습을 본 유명 가수와 설전을 벌였고 그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미등록된 총기를 쏘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투란은 튀르키예 검찰로부터 무려 징역 12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소속팀인 바샥셰이르 역시 투란의 선수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구단의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약 5억 원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투란은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 집행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바르셀로나와의 계약도 종료되어 버린 상황. 갈 곳을 잃은 투란에게 친정팀 갈라타사라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란은 실전 경험이 적고 나이도 찬 만큼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었습니다. 리그 8라운드에선 무려 1000일 만에 득점을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즌 그의 성적은 리그 32경기 4골 2도움, 언론에선 다시 그가 축구에 집중하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호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21-22 시즌엔 발목 부상으로 전체 12경기만 소화하면서 이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똑같이 바르셀로나 이적 후 하락세를 거듭한 아필라이를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아필라이는 부상이 발목을 붙잡은 안타까운 케이스인 반면 투란은 6개월이라는 긴 커리어 공백과 여러 구설수가 발목을 붙잡은 그다지 안타깝진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계속 뛰었다면 그의 커리어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단언컨대 시메오네 밑에서 구설수 없이 잠자코 지내며 잘 성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아르다 투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